우리 이번 달은 일단 합격 점수 45점. 8월 말까지 해서 50점이 나와야 돼요. 죽으나 사나. 이렇게 되면 제가 100% 합격을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20회 넘어지면서 갑자기 공법에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돼요. 이 어렵게 출제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령에서 아주 경미한 사항들 이런 걸 주로 내버립니다. 이렇게 내면 거기까지 하려면 우리가 공법만 다른 과목 하지 말고 한 3년 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전략을 좀 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야 이거 너무 이 경미한 사항 뭐 이런 거 시행규칙에서 내는 문제가 나오면 처음 보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8문제에서 10문제까지 출제가 가능합니다. 출제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협회에서도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 자격증이 너무나 많이 이게 배출이 되다 보니까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도 못 먹고 사는데 밥그릇 싸움이죠. 다시 말해 밥그릇 지키기입니다. 많이 뽑지 말라는 거야. 많이 배출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제 이 많이 배출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2,000명만 뽑겠다. 뭐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에 있어서 이게 배출을 좀 이제 막는 거야. 과다하게 배출되는 걸.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주택관리사가 그렇게 되어졌거든요. 사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학원도 문을 닫고 저희도 마이크를 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우리 60점 이상이라고 해서 절대평가로 가다 보니까 공부를 갖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잡고 있으신 분들은 합격을 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는 못해요. 만약에 그게 시행이 되어지면 바로 뭐 1, 2년 안에 시행되는 건 아니고 2022년 이후에 시행이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도 이제 못 먹고 사는 거예요. 모닝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이걸 못해. 모닝차를 팔아야 돼요. 그때 되면. 그래서 그 안에 빨리 따시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느낌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택관리사가 먼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사가 이 상대평가로 감에 따라서 전 학원이 전부 다 문을 닫았어요. 뭐 없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요. 차분하게 정리를 해서 올해 꼭 자격증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제가 원장님한테 이게 부탁드린 것은 일단 민계공만큼은 문제풀이를 오후에 한 2시간씩이라도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일단 이 문제풀이 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전부 다 법 조문입니다. 그걸 자주 접해 보신 분들은 수월하게 합격을 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제안을 했는데 언제 시행할지 말이 없네요. 대답이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전략을 좀 짜야 되는데 어떻게 짜야 되냐면 제가 8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는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령에 있어서 경미한 사항들이 출제가 된다 그랬어요. 이건 일단 포기를 해야 돼. 이것까지 하자 하면 할 수는 있어요. 별도로 시간을 내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기존에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못 맞추거나 다른 과목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다른 과목 공인중개사법이라든지 공시세법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안 나와버려요. 그러면 공법에서 내가 계속 잡고 있어버리면 공법 점수는 잘 나오겠죠. 그러지만 다른 과목에서 점수가 안 나와버리면 또 평균 60점을 확신을 못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약간은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일단 이런 것들은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포기해도 괜찮아요. 이걸 전부 다 아웃시키고 안 풀고 나머지 지문은 전부 다 5번 이상 보아온 겁니다.
5번 이상이야. 이거 5번 이상 지문을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수업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냥 여기 들어보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이런 지문들이 나오거든. 그러면 실전에 가면 얼마 점수가 나오느냐? 전부 다 60점 70점대 이상이 나와요. 이것만 풀어도. 그런데 여기에 딱 긴장을 해가지고 처음 보는 거네 해버리면 그 다음 문제가 안 풀린다는 얘기지. 절대 이런 문제가 지금 20회 이후로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작년도 문제 요 정도가 역대 15회 이후에 가장 어렵게 출제된 공법 문제들입니다. 어렵게 출제됐다는 얘기는 시행규칙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행령하고 우리 책에도 없는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민법 5배 분량, 공법이 2000점 넘습니다. 출제 영역을 보면 농지법 하나만 보더라도 공인중개사법 분량보다 많아요. 공인중개사법 분량은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이걸 제외하고는 50개 조문밖에 안 됩니다. 50개 조문. 50개 조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할 거냐 한 거냐 가지고 꽂죠. 근데 우리 공법은 그렇게 꽂지는 않아요. 그렇게 꽂아버리면 우리 안 돼요. 맞출 수가 없어요. 뭐 미만을 이하로 고친다는 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숫자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법 같은 경우는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보아온 지문을 한두 지문만 알아도 그 지문에서 OX가 나오거든요.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건 없다. 가장 실전에 가서 모의고사 성적과 실전 성적이 비슷한 게 공법입니다. 그러나 다른 과목은 좀 난이도 높여버렸다면 이 움푹짐푹해요. 이게 거의 없는 게 평탄한 게 공법이에요. 그렇다고 22.5로 평탄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5, 60점 이렇게 모의고사 나오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실전에 가서 걱정할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나중에 계속해서 이제 그래 요런 거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시간에 이걸 갖다가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뭐를 하냐면 공인중개사법이나 공시세법을 공부해 주셔야 평이하게 60점 이상이 나와서 합격을 갖다가 하게 돼요. 이번에 모의고사 지금 특강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학원에서도 지금 특강 합니까? 언제 해요? 토요일에 해요? 일요일에 해요? 일요일에? 토요일에 안 해? 될 수 있으면 특강도 빠지지 말고 학원 수업에 충실한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모두 다 전원이 다 함께 참석해서 특강도 듣고 또 수업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10월 27일 자격증을 갖다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죠. 이건 포기만 안 하면 찾아올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보기 싫은 게 하는 둥 마는 둥, 그 다음에 포기하는 거. 우리 마라톤을 하더라도 꼴찌로 마라톤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뛰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게 가장 훌륭하죠. 박수를 받고. 계속 뛰어도 안 돼. 오늘 선생님 합격이에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합격증, 임시 합격증 발부하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이 일을 않는다 하더라도 이 공부는 상당히 좋은 공부입니다. 투자 가치가 몇십 배 빠져요.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이 실전에 나가면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보면은 말이죠. 벌써 유무부터도 깔끔하게 전문가의 냄새를 갖다가 풍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피곤하면 사우나 가서 좀 목욕 좀 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차려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대체로 잘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관리가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자기관리가 뛰어나신 분들이 그 영역에서 잘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한테 투자도 해야 되죠. 우리 특히 뭐 저부터도 그렇습니다만은 기성세대들은 그러니까 자식한테만 많이 투자를 했지 자기한테 투자할 시간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식의 삶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도 중요하거든요. 투자하세요. 자기 자신한테. 실전에 나가면
그래도 남자들도 요즘에는 뭐 화장도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도 하고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영역에서 꼭 성공을 해. 투자하십시오. 투자. 5년째 투자하고 있어요. 또. 자, 보겠습니다. 뭐 특강도 듣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25문제 오후 특강이 들어가면 우리 부동산 공법은 우리 전 선생님들이 다 들어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포기한다 그래도 남은 문제는 다 맞춰야 되니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법조문이니까요. 자, 58쪽의 1번 문제. 용도 지역 나오죠? 자, 1번 X 풀지 말고 풀지 말아요. 자, X 하는 것은 이 시험 문제 출제된 사례가 없거나 또는 출제가 100% 안 될 때 제가 X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까지 내가 풀겠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바람직스럽습니다. 조금 시야를 더 넓히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막지는 않아요. 자, 그러나 효과는 없다.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랬죠.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용도 지역 지정이죠. 미칠거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죠. 첫 번째 내용 아니에요? 맞죠? 자, 2번 동일한 토지에 2개 이상의 용도 지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어집니다. 없다. 자, 2번 틀렸죠. 3번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 지정될 수 있다. 용도지역 이외에 용도지구가 지정되니까요. 선생님들 맞죠? 자, 4번 봅니다. 용도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 밑줄 쫙 그어요. 1차적 행위제한이라고 써놓습니다. 1차적 행위제한입니다. 1차적 행위제한이죠. 자, 그 다음에 용도지구에서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 밑줄 그었습니다. 용도지역 위에 덧붙여서 지정하기 때문에 2차적 행위제한입니다. 2차적 행위제한이라고 써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구역에서는 별도의 행위제한을 정하겠다. 요건 이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 조정관리 용도지역, 용도구역과 용도지역, 용도지구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행위제한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5번 용도지역 등의 행위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밑줄. 이게 통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 땅은 농림지역으로 묶어놨느냐, 왜 내 땅은 개발제한구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땅가격이 저렴하게 만들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어집니다. 넘어갑니다. 자, 할 수 있는 문제니까 3번 숙제, 4번 숙제, 5번 숙제입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설명 다 끝났어요. 자, 62쪽 6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6번 문제. 자, 옳은 것은 뭐냐? 1번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전양보호 잡아야 됩니다. 양호한보호 제1종이니까 단독주택 중심 이렇게 나와야죠. 따라서 저층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으로 바꿔놓습니다. 중심에 양호 동그라미 보호 동그라미 전양보호죠. 자, 저층을 단독으로 바꿔야 되고, 자 2번 보겠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1편리 조성 이렇게 되죠. 중고층 주택입니다. 중고층 주택이라고 고쳐놔야 돼요. 편리한 동그라미 조성 동그라미 칩니다. 중고층으로 바꿔놓습니다. 3번 중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배치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일반 공업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 공업지역이라고 써놔야죠. 4번 보존녹지역 나와요. 보존녹지역은 보존과 녹지를 크로스시키자 그랬죠. 녹지공간 보존입니다. 장내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 밑줄 그어요.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뭐다? 자연 녹지 지역이죠.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자 5번 갑니다. 계획관리 지역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밑줄 그어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 밑줄 긋습니다. 이게 정답.
5번 정답. 7번 가보겠습니다. 7번이. 자, 7번을 보면은 이 관리지역이죠.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1번 관리지역은 네모 딱 엮어보고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 관리 밑줄.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들어간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쓰고,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 보존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밑줄, 자연환경 보전지역 밑줄 거예요.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용도지역입니다.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하면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면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자, 2번 국토환경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밑줄 중복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시험 문제 어떻게 떴느냐 이렇게 떴어요. 국토환경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보전관리지역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뜬 거예요. OX X.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이 안 된다니까요. 이제 지정하려면 지구로 지정해야 되는 거야. 3번 갑니다. 관리지역 밑줄 긋고 녹관농자라고 써야 돼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녹관농자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자연취락지구 밑줄 긋습니다. 집단취락지구 하면 집계, 개발제한구역이죠.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관리지역의 창고 동그라미 쳐요. 창고까지 법령에서 규율 못해. 조례로 가는 거야. 우리 창고 짓겠다 하는 것들 이런 건 조례야 전부 다.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 도시군 조례가 정하는 높이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조례 동그라미 쳐요. 뭐 조례로 한다 하면 무조건 맞습니다. 조례로 간다 하면 국토기법령에서. 자, 5번에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밑줄고요. 지정고시 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야 되죠. 농림 생산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바꿔놓습니다. 5번이 틀렸네요. 자, 8번 쉬운 문제니까 숙제 가겠습니다. 숙제. 자, 64쪽 9번 보겠습니다.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거 건축물 포함한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가지고 이런 문제는 없으니까 도시군계획조례까지 이런까지는 하지 마세요. X. 9번 문제 X. 자, 10번 들어가겠습니다. 국토기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자, 밑줄 그어야 돼요.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밑줄 긋습니다. 일편리 조성에서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설명이죠. 일반 주거지역이죠.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그런데 가로 열고 조건을 준 거 보니까 4층이야 밑줄. 따라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일종 일반 주거지역 24쪽 요약집 24쪽 한번 펴봐요. 자, 두 번째 칸에 제1종 일반 주거지역 4층이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나오죠. 조례는 제외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는 안 됩니다. 5개층 이상부터니까 제1종 근생 들어올 수 있고 2종은 안 돼요. 2종 근생 써놓고 X.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로 열고 기숙사 써놓습니다. 여기에 딸린 기숙사들 들어와요. 노이자 시설까지 들어옵니다. 자,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거 유효주셔야 돼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근린생활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서 근린생활시설을 이걸 갖다가 구분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독특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거에 있어서 주거하는데 근린 뒤바꿉니다. 인근이에요. 인근 지역이에요. 이 인근 지역에 있어서 꼭 들어와야 되는 필수 생활시설들을 일종근생으로 규율해 놓고 있는데, 이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전국토 어디에나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흑산도에 가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기 대관령 산골마을에 가도, 지리산에 가도, 지리산 뭐 산촌에 가도 이런 것들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골과 이 도시지역을 편애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모두 다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일종근생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공공시설 등은 1종근생이겠어요? 2종근생이겠어요? 공공이니까 무조건 1종이지. 전국도 어디나 들어야 되니까. 그 농어민들이 산다 그래서 그거 무시하고 그거 안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1종근생은 이거 유효주셔야 돼. 1종근생만큼은. 이게 아니면 전부 다 2종근생이다. 이렇게 잡아가면 돼요. 이거 유효주셔야 됩니다. 사무소 종류인데 우리 중개사무소, 결혼사무소 할 거 사무소 종류인데 중개사무소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사무소 종류입니다. 중개사무소가 바닥면적이죠.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미만으로 들어오는 이 사무소 종류가 있어요. 이런 건 전국토 어디에나 들어와요. 자, 중개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좀 피곤하다 이렇게 되어지면 공원 휴식지에 가서 탁구 치자 제가 이렇게 간 거야. 중개사무소에 가서 근무하다가 피곤하면 어디에 가서 탁구 치자? 공원 휴식지에 가서 탁구 치자 이렇게 간 거예요. 자,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은 1종이에요. 공공시설 2종이다 이렇게 뜹니다. 큰일 나요. 1종입니다. 왜? 전국토 어디에나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역자치센터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1종근생입니다. 그 다음에 파출소 어디에나 다 있어야 돼요. 작은 지구대 이런 것들이 있죠. 별정우체국 같은 것 이런 거 작은 우체국 같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쌍촌동에서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조그마한 걸 운영하고 있다. 이것도 1종근생에 해당이 됩니다. 전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공적 냄새가 난다면 무조건 1종근생입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상이 되어버리면 서구청이 되어버립니다. 광주광역시청이 되어버립니다. 광주경찰서가 되어버립니다. 광주 서구경찰서가 되어버리죠. 이런 거 1000제곱미터 이상 되어버리면 미만일 때 1종근생입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시청이나 경찰서, 소방서 이게 규모가 큰 거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업무시설이에요. 공공업무시설. 그러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거니까 공공시설인 동사무소 이런 거 있죠. 주민자치센터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규모가 동사무소는 3층 이하로만 지어야 이 규모가 나오는 거야. 뭐 5층짜리 동사무소가 있다 뭐 이런 건 못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마을이 들어가 있는 마을휴관이라든지 마을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수장이라든지 전국토 어디에나 들어와야 돼요. 정수장이라든지 또는 변전소라든지 이런 것 등은 전국토 어디에나 들어와야 됩니다. 요즘에 시골도 도시가스 쓰니까요. 도시가스 배관 시설입니다. 이런 것들도 전국토 어디에나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으로 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으로 끝나는 것들. 원으로 끝나는 것이 이용원, 이발소죠. 이용원, 미장원, 미용원입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입니다. 목욕장. 자, 그 다음에 세탁소 뭐 이런 것들. 원으로 끝나는 의원, 치과의원, 치과의원. 병원 하면 의료시설 쪽으로 가버립니다. 치과 병원 해버리면. 그 다음에 한의원 뭐 접골원 또는 조산원 그 다음에 안마원 뭐 이런 것들. 안마시술소는 2종근생입니다. 원으로 끝나는 것들. 더 생각이 안 나면 나원 참 휴게 음식점이죠. 다방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제과점입니다. 다방 종류 제과점 뭐 과일 주스 가게 뭐 이런 것들이 바로 1종근생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상이 되어버리면 2종근생 쪽으로 또 가요. 이건 식은 수퍼입니다. 수퍼 각종 가게 있죠. 조그마한 가게, 조그마한 서점이라든지 또는 조그마한 꽃가게라든지 전부 다 각종 가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규모의 제한을 받습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져야 돼요. 이상이 돼버리면 이마트가 되어버립니다. 큰 거 롯데마트가 되죠. 홈플러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건 판매시설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을 얘기하는 거죠. 탁구장입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장 뭐 이런 것들과 해동검도 체육도장 이런 것들이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집니다. 요거 그러면 여기 없는 건 이제 당구장이라든지 볼링장 뭐 이런 게 나온다면 아 그런 건 이제 이중근생이구나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사무소에서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피곤하면 공원 휴식지에 가서 탁구 치자. 이거 잡아주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10번 문제. 10번 동물병원 이종근생입니다. 동물병원 이종근생 동물 미용실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동물 미용실 동물병원 이종근생입니다. 꼭 전국토 어디에나 들어야 되는 시설 아니에요. 시골에 가면 동물병원 없어요. 그냥 밖에다가 키우는 거지. 복구야 하고 밥 먹어라 해서 누룽지 주고. 그렇다니까. 기숙사입니다. 예, 학교에 딸린 기숙사들 이렇게 잡고 고등학교 들어옵니다. 양수장 일종근생이에요. 일종근생이라고 써요. 단독주택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정답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게 4번 양수장입니다. 80점 이상 나오신 분들도 양수장으로 다 쳤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일종근생이야 이거. 들을 수 있다. 자, 11번 X 푸는 거 아닙니다. 자, 12번 한번 가봅니다.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 주로 땅값 비싸니까 주상복합의 형태로서 들어오겠죠. 1번 정답입니다. 일반 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아파트 못 들어와요. 그러나 주거 기능이 있는 준공업지역은 들어옵니다. 준공업지역은 들어옵니다. 유통상업지역 단독도 못 들어오고 공동주택도 못 들어옵니다. 안 돼요. 계획관리지역 밑줄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밑줄 서로 연결해서 4층 이하라고 써놓습니다. 4층 이하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죠. 안 됩니다. 따라 정답은 1번. 13번 하지 마세요. X. 자, 하지 말고 넘어갑니다. 14번 가겠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1번 농공단지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여기는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네요. 지우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고쳐놓습니다. 자,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농림지역종 보전산지 밑줄거예요. 산지관리법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찾아봐야 돼요. 예, 산지관리법 실무에 나가가지고 한번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한번 들어가가지고 산지관리법 딱 치면 쫙 나와. 법 나오고 시행령 나오고 시행규칙까지 다 나와요. 그것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경우에는 수도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댐 근처가 바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거든요. 거기서 뭐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건 수도법을 봐줘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요? 자, 4번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수산자원 보호구역인 경우는 수산자원 관리법입니다. 자, 5번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여기에서만 그렇습니다. 밑줄 2줄. 환경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래 행위제한을 하는 건데 행위제한과 관련이 없는 보전 목적으로 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자들이 자기네들 법률로 딱 2군데에서만 보전관리와 생산관리 이걸 녹지적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연환경 보전법 자기네들 법률에 의해서 행위 제한을 할 수가 있다. 건축 제한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15번 이런 건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해봐야 더 효과가 있습니다. 쟤 또 풀기 싫으니까 또 숙제 낸다. 숙제. 15번 숙제. 아니 선생님들이 직접 해봐야 돼. 55, 667 한번 써보고 이게 훨씬 효과적이야. 자, 16번 숙제, 17번 숙제입니다. 넘어가서 18번 숙제.
숙제 X, 숙제 끝나버려.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아이고. 이런 종류 다 설명 나갔으니까 선생님들이 해봐야지. 숙제 X, 숙제 X 끝나버려. 금방 끝나. 자, 19번 들어가겠습니다. 68점. 건폐율 조정에 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뭐냐? 자, 취락지구 자취하면서 길은 이렇게 되죠. 길을 6자니까 60% 들어갑니다. 자, B번을 보면은 도시적 유유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숙계 4죠. 40%죠. C번에 보면은 농공단지입니다. 농치리가 이렇게 주는 거죠. 특례 주는 것들이에요. 선생님들. 그래 70%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20번 X합니다. 뭐 나오지도 않고 나온 사례도 없어요. 20번 이런 건 풀지 마세요. 하는 거 아니고. 21번 한번 보겠습니다. 용적률 최대 한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뭐냐? 생자, 개만,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만 용적률 상한치 100%. 나머지 전부 다 80점 맞았다. 내용 돼요? 생자, 개 찾아야 돼요. 생산녹지인데 생산관리적은 80입니다. 계획관리적 이게 100이네요. 생자, 개만 100점 맞고 나머지 모두 80점. 전부 다 80%입니다. 보존관리적, 생산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 80% 상한치가. 계획관리적이 100%니까 3번이 정답. 해설란이 잘못됐어요. 정답 해설란이 잘못돼서 풀어드린 겁니다. 자, 21번에 3번이 정답인데 1, 2, 3, 4, 5는 용적률 최대 한도가 80입니다. 3번은 100%예요. 고쳐놨어요? 네. 자, 다시 원위치 2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한치는 안 나오니까 상한치만 잡으면 돼요. 용도 측별 용적률 최대 한도의 범위로 틀린 것은 뭐냐? 제2종 전용 주거적입니다. 100에서 50씩 올라가죠. 100, 150, 200, 250. 그죠? 2종이니까 150% 이하 밑줄 거예요. 맞죠? 자연환경 보전적은 생자, 개만 100점 맞고 모두 80점 맞았어요. 80% 이하 밑줄 거예요. 맞죠?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자, 전일준에서 전용공업지역 300부터 다시 해. 300, 350, 400 이렇게 되죠. 따라서 350% 이하 밑줄 거예요. 맞죠? 보전녹지역입니다. 생자, 개만 100점 맞고 나머지 모두 80점. 따라서 80% 이하 밑줄. 맞죠? 5번에 중심상업지역 보세요. 1300%가 아니고 1500%입니다. 1500%. 물론 400% 이상인데 하한치는 알 거 없어요. 그냥 1500% 이하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렸다. 23번 숙제, 24번 숙제 갑니다. 자, 72쪽 가요. 72쪽. 25번, 26번 하지 마세요. XX. 자, 하지 마세요. 이건 줄여야 점수가 빨리 나옵니다. 자, 73쪽에 27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는 자, 설명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봐요. 기부채납하면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이 기부채납이라는 건 행정청과의 증여계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증여계약서 쓰는 거예요. 기부채납을 하면 용적률을 200%, 2배까지 완화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층으로 지을 거 20층 높이로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흔히 나오는 게 어디예요? 항상 강남에서 재건축할 때 지금 뭐 개포 중앙아파트가 15층인데 요걸 갖다가 밀어버리고 지금 35층 아파트로 30층으로 짓겠다. 가락시형 아파트를 갖다가 밀어버리고 그거 15층인데 그거를 40층으로 짓겠다. 그러죠? 그러면 용적률이 완화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지금 뭐 했다? 개포 중앙아파트와 가락시형 아파트에서는 땅 내놨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그거야. 그러면 기부채납하면 2배까지 완화해 주겠다 하는 게 어디에서 그런 거냐? 정상이다 이렇게 잡아갈 거야. 땅 내주면 2배 완화해 주는 게 정상이지. 이렇게 잡아갈 거야. 정비구역이야. 정비구역. 이게 바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서만 해당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업, 달동네 정비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니까 네 군데 다 해당됩니다. 중심, 일반, 근린, 유통 모두 해당 사항이에요. 자, 따라서요. 기부 체납하면 용적률을 2배까지 완화하는 것이 정상이지. 기부 체납하면 용적률을 2배까지 완화하는 것이 정상이지. 정상이지 하는 것은 무슨 구역? 정비구역하고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27번. 국토기법령상 건축주가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해당 용적률의 2배 이하입니다. 해당 용적률의 200% 이하 미출고요. 2배 이하라고 써야 돼요. 가로 열고. 해당 지역의 용적률이 200%를 적용받고 있다 하면은 400%까지 2배까지 제공비율에 따라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완화의 동그라미 칩니다. 2배까지 완화가 가능해요. 이게 바로 정상이지. 정비구역과 상업지역에서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계획관리적 해당 사항 없어요. 1번 정답. 중심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이죠.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입니다. 네, 맞습니다. 넘어가서 74쪽 가겠습니다. 28번 문제 숙제 들어갑니다. 28번 문제 숙제 가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국토기법령상 용도지역 미지정된 이 지역의 건폐율 최대 한도입니다. 자, 용도지역 미지정지역 밑줄 그어요. 도관농자로 지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는다. 이 내용이죠. 가로 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써놓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을 때의 건폐율이 얼마냐, 최대 한도가 이런 내용이에요. 얼마 적용받는 거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20%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 3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국토기법령상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도관농자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몇 줄 걷습니다. 맞죠?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2번 갑니다. 토의적성 평가 등에 의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서는 자,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서는 밑줄 보전관리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죠. 근데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된다. X. 보전관리지역 안에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용 이해가요? 뭔 말인지? 그래서 건폐율 20, 용적률 상한치 80%를 적용받아서 건축물 등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전관리적 행위 제한을 적용받기 때문에 금지된다 하면 틀립니다. 할 수 있다. 2번이 틀렸어요. 자, 3번에 도시지역에는 접도구역 밑줄,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증명 밑줄 그렇습니다. 이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 밑줄 그어요. 도시군계획시설 네모였고 학교 청사 등이라고 써놓습니다. 학교 청사 등이라고 써놔요. 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안에서 학교 청사 등인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이따가 용도지구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따 나와요. 그런데 미리 나왔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저기 대구의 달성군청이라든지 또는 강릉에 가면 그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대관령 7터널을 딱 넘자마자 한시 방향으로 해서 건축물이 최고로 강릉 시내가 쫙 펼쳐지는데 20층 건축물이 검정색 건축물이 쫙 보여요. 이게 강릉시청이거든요. 강릉시청이 터미널 옆에 있는데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에요. 근데 자연녹지지역은 아까 녹지지역은 4층 이하로만 지어야 되죠. 그 주변은 전부 다 4층 이하로 짓고 시청만 20층 건물이 들어왔어요. 이거 왜 들어온 거냐? 해당 용도적 행위 제한을 적용을 안 받아. 왜? 도시군계획 시설이니까. 이 말 이해해요? 쭉 고속도로 주변에 가면 전부 다 4층 이하로만 짓도록 만들고 뭐 무슨 학교가 본관이다 해서 엄청 높게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해당 용도적 행위 제한을 적용 안 받습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은. 내용 이해가요? 네, 그렇다는 거. 자, 5번 갑니다. 경관지구, 고도지구 이거 유의주셔야 돼요. 경고한다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리모델링 동그라미 쳐요. 리모델링 하지 말라니까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면 경고한다. 리모델링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제일 끝줄 봐요. 끝에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완화 동그라미 쳐요.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안 돌아 버렸어요. 집에 안 왔지? 리모델링 하면 안 돼 하고 그냥 뜯어 고치면 안 돼 라고 경고하니까 집에 왔어 안 왔어? 안 와. 안 왔어. 차라리 걔가 앉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해. 나도 뭔 말인지 모른다고? 그냥 읽는 게 낫겠어. 경관지구나 고도지구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합니다. 리모델링 할 때 완화한다는 얘기는 어디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경관지구하고 고도지구하고 여기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이걸 방제지구로 바꿉니다. 큰일 나요. 예. 자, 넘어갑니다. 76쪽에 3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냐 그랬죠. 1번 관리지역인 A지역은 아직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어요. 그냥 관리지역 떡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A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적용할 때는 법령상 기준은 50% 이상 80% 이하 미칠 거예요. 자, 80%만 잡아가면 돼요. 보전관리지역의 용적률의 행위제한을 적용받는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보전관리지역이 80%니까 거기에 보전관리지역이라고 써놓습니다. 50% 이상 80% 이하. 이 말은 보전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받는다. 이 내용이거든요. 예, 맞다. 1번이 맞다. 2번. 자, 오늘 배웁니다. 자, 일단 고쳐놓기만 하겠습니다. 고도지구 네모였고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바꿔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답니다. 있다가 아니고 없다로 고쳐놔요.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이따 설명할게요. 자, 3번 갑니다. 도시지역에 대해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폐율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이 아니고 보전녹지지역입니다. 보전녹지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습니다. 자, 4번. 시가와 조정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시설, 공공시설에 밑줄 그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늘 공부합니다. 아직 지금 공부 안 했어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 했어요. 좀 이따 할 겁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바꿔놓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바꿔놔요. 오늘 공부합니다. 자, 5번. 도시군계획 조례의 개정에 의하여 자, 기존의 건축물이 용적률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법령상의 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축에 동그라미 쳐요. 개축이야, 재축이야? 개축이야? 재축이지? 재축이야? 재축은 할 수 있답니다. 있다로 고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 광주광역시 조례로 이 조례로 요만큼 높이까지 지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야.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안 되겠어. 절반 높이로 들어와야 돼. 이걸로 개정되는 거야.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이 건축물이 개축할 때는 여기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재축이죠. 재축은 재에 의해서 멸실됐거든. 이게 지진이 나서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러면 다시 동일 규모 범위 내에서 여기까지 축조가 가능하다는 거야. 재축으로만. 개축일 때는 안 돼. 해당상에. 인위적 철거는 안 된다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그래서 있답니다. 재축할 수 있답니다. 재축은 가능해요. 개축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지구. 자, 용도지구의 요약집으로 갑니다. 요약집을 보겠습니다. 요약집으로 갑니다. 요약집 하세요. 26쪽 갑니다. 26페이지. 자, 따라서 합니다. 경고한다. 보호하는 자는 취객을, 방방 뛰는 취객을, 보호하는 자는 경고한다. 특보에 실렸다. 경고한다. 경관지구, 고도지구, 보호지구, 취객을,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방방 뛰는 방화지구, 방제지구, 특보에 실렸다.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자, 경관지구 가요. 경자시 특화로 갈 겁니다. 따르세요. 경자시 특화, 경자시 특화,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특별한 경관, 특화경관지구, 특별한 경관. 자, 봐요. 특화경관지구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 내 주요 수기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의 경관 등의 특별한 경관 나오죠. 선생님들 두 번째 줄 나와요. 맨 앞에. 이건 네모. 특별한 경관입니다. 네모였고 보호 동그라미, 유지 동그라미, 형성 동그라미 칩니다. 다시 따르세요. 경자시 특화, 특화경관지구, 특별한 경관, 보호, 유지, 형성, 특화경관지구. 자, 고도지구 보세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규제 밑줄 그어요.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규제 밑줄 그고 별표 칩니다. 최고한도 규제야, 최저한도 규제야? 이게 무슨 지구라고? 고도지구. 이렇게 됩니다. 자, 따르세요. 보호를 했다. 보호지구. 역사적으로 중생을 보호했다.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보호를 했다. 보호지구. 역사적으로 중생을 보호했다. 잘 보세요. 보호지구의 정의 들어가겠습니다. 보호지구 정의. 문화재 찾았나요? 그 제일 위에. 보호지구에서 문화재, 중요시설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중요시설물에 네모 딱 엮어놓고, 자, 항만 밑줄 동그라미 1번, 공항 밑줄 동그라미 2번, 공용시설 밑줄 동그라미 3번. 자, 교정시설 나와요. 찾아보세요. 두 번째 줄 끝에 나와요. 동그라미 4번, 군사시설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5번입니다. 이렇게 5가지로 더 세분이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항만시설 보호지구, 공항시설 보호지구, 공용시설 보호지구, 교정시설 보호지구, 군사시설 보호지구 이렇게 더 세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항만공항, 광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항시설 보호지구로 지정이 됐겠죠. 공용시설 보호지구가 바로 뭐냐면 여기가 대표적인 게 정부종합청사입니다. 세종시. 거기에 국토교통부, 거기에 환경부 막 이런 게 교육부 있거든요. 거기에 CCTV가 15m마다 전부 다 있어요. 담벼락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공용시설 보호지구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고, 교정시설 보호지구, 요게 이제 교도소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시설 보호지구, 군사시설 보호지구, 뭐 이런 데는 이제 군부대 있는 이런 데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 학교시설 보호지구라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에는 학교가 빠졌어. 이번에 학교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요시설물 중에 학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학교가 없다. 학교 써놓고 X. 자,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 없다는 거 곧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봐요.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는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입니다. 밑줄 역시지로 잡아갈 겁니다. 따라서요. 역시지.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시설 및 지역. 역시지. 역시지. 자, 그 다음에 취락지구입니다. 자연취락지구 별표, 집단취락지구 별표. 이거 유지셔야 돼요. 자연취락지구는 녹간농자입니다.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의 취락지구죠. 집단취락지구는 집게 잡아갑니다. 개발제한구역. 따르세요. 자연취락지구, 녹간농자, 집단취락지구, 집게, 개발제한구역, 개발진흥지구. 개발을 했다. 주사는 관보기가 특정개발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자, 주거산업관광복합개발이다 하면은 위에 나오는 두 가지 기능,
중심에 복합적으로 이 개발하는 진흥지구를 얘기합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은 위에 없는 것들이죠.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이거 없는 걸 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그래요.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종로 상가다 이렇게 되면 뭐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라든지 또는 동대문의 투타 뭐 이쪽에 DDT인가요? 뭐 이쪽은 바로 이제 디자인 특정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인쇄, 마포하고 거기 충무로인가요? 요 일대가 인쇄, 뭐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들로 지정하는 건 특정개발진흥지구입니다. 자, 방화지구 나오죠? 방화지구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죠. 그러나 방제지구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입니다. 잘 보세요. 풍수해, 산사태, 집안붕괴 그 밖에 재해 예방입니다. 그러면 화재도 재해에 해당이 되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재해 중에서 화재만 따로 떼었습니다. 왜? 도시적에 지정하기 위해서. 따라서 방화지구는 도시적 내만 지정되는 용도지구입니다. 방제지구는 자 어디에나 다 지정될 수 있겠죠. 그런데 방제지구의 정의가 풍수해, 산사태, 화재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 그렇게 많은 재해 중에서 화재만 따로 떼어서 지정한 게 방화지구라고. 그러니까 방제지구에 화재를 포함하여 모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도 한번 틀려버리는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방제지구 시작, 방제 시작 이렇게 가죠. 따라서요. 방제 시작.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 방제 시작. 자, 시가지 방제지구는 시가지입니다.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구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밑줄 긋습니다. 별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하면 무슨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방제지구 보세요. 토지 용도가 낮은 시골 정도 생각하면 돼요. 해안변, 하천변, 극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밑줄 긋고 별표 쳐요.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밑줄 긋고 별표 칩니다. 재방이 필요하다. 자, 이 내용이 크로스되면 안 돼요. 다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하면 뭐고? 시가지 방제지구고,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하면 뭐다? 자연 방제지구다. 자, 특정용도 제한지구 봐요. 주거기능보호, 청소년보호 등 목적으로 유해시설 등의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입니다. 밑줄 긋고 별표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 밑줄 제한의 동그라미 칩니다. 제한의 동그라미 쳐요. 따라 숙박시설 용도 제한지구라든지 또는 유락시설 용도 제한지구라든지 이런 걸로 정할 수 있고 복합용도지구 나오죠. 자, 복합용도지구는 지역의 토지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 복합적인 토지용 밑줄 긋습니다.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 밑줄 그어놓고 완화의 동그라미 별표 칩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한다. 무슨 지구? 복합용도지구. 그래야 여러가지 시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면 뭐고? 특정용도 제한지구. 다시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뭐고? 특정용도 제한지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한다 뭐고? 복합용도지구. 이거 구분해야 돼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